안녕하세요. 일지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악외소증 또는 무턱 환자에서 시행되는 3DP 보형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무턱이라고 단순히 무턱도 아니고 또 심한 무턱이 하악외소증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무턱인 채로 턱 길이가 길은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환자 예를 통해서 그 각각에서 시행되는 보형물의 종류,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무턱 환자고요.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고 하악외소증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은 턱이 그래도 있는 편입니다. 길이는 어느 정도 적절한 편이고 이쪽 옆쪽 볼륨이 좀 없는 편이고요. 옆에서 보시면 고개 숙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조금 볼륨이 부족한 모습이죠. 특징적으로 옆모습에서 보시면 턱목 각도가 없고 턱에 돌출이 없는, 입이 약간 나온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코가 조금 돌출이 있는 경우에는 턱을 좀 전진을 좀 많이 시키게 되고, 코가 이 환자처럼 조금 낮은 경우에는 이 코끝과 아랫입술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해서 턱을 전진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13개월 모습 보시면 길이 약간 증가하면서 옆쪽 볼륨 생기면서 이쪽도 볼륨, 하악 쪽, 바디 쪽에도 볼륨을 준 경우입니다. 고개 숙인 모습에서 턱 끝이 앞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입 가 쪽에, 맨디블 바디 쪽에 볼륨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턱 끝 보형물만 넣었을 때 이쪽이 확 꺼져 보이는 현상이 조금 완화된 모습 볼 수 있고요. 측면 모습에서는 턱의 전진된 모습하고 턱의 목과 각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CT에서 보시면 수술 전 모습에서는 이렇게 약간 길이는 적절한데 반해서 약간 이쪽 체부 쪽이 볼륨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앞으로 돌출된 턱의 전진량이 부족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징적으로 하악외소증 또는 무턱 환자에서 이렇게 하악각만 튀어나오고 그 앞쪽 부분에 이렇게 오목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관찰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남자 경우에는 이쪽을 조금 메꿔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도 약간 길어지면서 앞으로 전진되는 이런 보형물이 삽입된 예입니다. 그 다음 환자의 경우는요, 조금은 얼굴이 좌우폭으로 넓어서 이렇게 갸름한 턱끝, 여자분들 같으면은 조금 이렇게 V라인처럼 좀 동그랗거나 조금 갸름한 모습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남자분의 경우 이렇게 얼굴이 넓은 경우에 있어서는 턱에 좀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쪽에 각을 조금 주는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도 보시면 수술 후에 이쪽 볼륨 생긴 모습 볼 수 있고요. 측면에서도 보시면 턱의 길이 약간 증가하고 앞에 전진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턱목 각도도 물론 좋아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턱끝 보형물을 넣었을 때 무턱 수술만 하거나 전진술을 했을 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였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꺼져 보이는 양상이 여자분들 경우에는 갸름하다고 좋다고 하시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턱만 의도적으로 뺀 듯한 약간 투탕카멘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이쪽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특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 이쪽을 넓게 만들어서 얼굴 좌우 폭과 턱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조금 넓게 만든 경우입니다. CT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무턱인 상태에서 길이가 어느 정도 조금 짧은 모습이고요. 이쪽 바디 쪽에도 볼륨을 주고 이쪽 체부 쪽에도 볼륨을 줘서 전반적으로 바디 쪽에도 볼륨을 줘서 조금 넓은, 그러니까 머리나 얼굴 폭에 비해서 턱이 좌우 폭이 작기 때문에 이쪽에 하악 재건처럼 이렇게 볼륨을 좀 주는 경우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악 각 부분 앞에 이렇게 함몰 있는 부분마저 이렇게 메꾼 모습으로 재건을 한 예입니다. 이 경우가 이제 가장 흔히 보는, 흔한 건 아니지만 제 경우에 자주 보는 이제 하악외소증 상태인데요. 턱의 아래 길이도, 상하 길이도 짧고 좌우 길이도 짧고 체부 쪽 볼륨도 없고 하악각도 있는 둥 마는 둥 한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는 턱의 라인이 거의 보이지 않고 목하고 볼하고 볼이 튀어나오는 이런 연결되는, 그러니까 턱 라인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수술 후 모습에서도 보면 이렇게 턱 라인이 좀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수술 후 모습에서 턱의 돌출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 체부 쪽 볼륨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턱목 각도가 거의 없이 입술에서 턱까지 일자로 쭉 떨어지는, 목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전진을 어느 정도 만들고 이쪽에 턱목 각도가 조금 생기면서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에서 보시면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체부 쪽 볼륨 주면서 전진량 만들고 길이도 약간 만든 그런 경우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얼굴 살이 조금 두꺼운 경우죠. 그 다음에 좌우폭도 있고 또 남성성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우폭을 조금 넓게 만든 경우입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 목이 이렇게 접혀서 턱 라인이 안 보이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턱의 전진이 만들어지면서 턱목 각도도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중턱이 약간 남는 경우가 남자분 좀 살이 많은 경우에는 조금 남는 경우가 종종 관찰이 됩니다. 이 환자 CT 보시면요, 앞으로 전진된 양 보실 수 있고, 또 남성성 강조하는 경우는 이쪽 턱 끝에 이 폭을, 좌우폭을 조금 더 넓게 만드는 경우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갸름하게 만들면 조금 갸름한 턱 라인을 갖게 되죠. 환자분 턱 비대칭이 심해서 이쪽 볼륨을 조금 더 많이 준 경우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쪽에 체부 쪽 볼륨이 많이 부족한 모습 볼 수 있고, 수술 후에 이쪽의 볼륨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조금 수술 후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좀 보이도록 만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엔 턱의 길이가 길면서 전진량이 없는 경우입니다. 턱의 길이가 길고 체부 쪽 볼륨이 없어서 이렇게 패인 모습이 보이고요. 고개 숙이면 특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패인 모습이 보이죠. 또 옆에서 보면은 턱목 각도가 거의 없고 이렇게 턱 밑에 남는 살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턱 길이를 줄이면서 체부 쪽 볼륨을 주는 그런 전진을 하면서 체부 쪽 볼륨 주는, 길이는 좀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환자 보시면 수술 후에 측면에서 길이 약간 줄어들고 앞으로 전진되면서 턱목 각도가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에서 보시면 약간의 비대칭이 있어서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이쪽 체부 쪽 볼륨 주고 이쪽 볼륨 주고 이쪽 길이를 줄이면서 좀 대칭을 맞추도록 하였고요. 좌측에서 보시면, 측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턱의 위치가 다르지만 사실 비대칭 환자의 경우엔 귀 높이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서 완전히 대칭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어본 모습에서 이렇게 턱이 좌우로 삐뚤어진 모습이 있으면 얼굴 중심 라인을 최대한 맞추려고 이렇게 중심 라인으로 보형물을 디자인하고 이쪽은 조금 만들고 이쪽은 좀 많이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좀 대칭적으로 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길이를 줄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조금 줄어들면서 체부 쪽 볼륨하고 턱의 전진과 앞으로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주 경도의 무턱이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고개만 숙였을 때 보시면 이쪽에 볼륨이 충분하기 때문에 턱 끝 여기만 나왔을 때는 여기 한물이 관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진하면서 체부 쪽도 볼륨을 줘서 조금 자연스럽게 턱 라인이 좀 또렷해지게 만든 경우입니다. 측면에서도 보시면 전진되면서 턱목 각도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턱선도 조금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에서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비대칭이 좀 많이 심해서 이쪽을 조금 만들어주고 이쪽에 있는 하악각은 이렇게 잘라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악각이 돌출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잘라주기도 하고 길이를 줄이기도 하고 또는 전진량을 주면서 이런 비대칭을 고려해서 볼륨을 조금 다르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웬만하면 중심 라인을 턱선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차이는 보형물 두께 차이로 조금 해결하려고 하고 유독 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턱 끝을 잘라주는 이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턱 끝 전진술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턱 끝 전진술을 받으면 여기만 전진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체부 쪽에 이렇게 한물이 관찰되죠. 고개 숙이면 특징적으로 여기만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훅 꺼져서 여자분들은 이 경우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 듯해요.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경우를 되게 좀 싫어하고 뾰족해진 양상이 좀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체부 쪽을 볼륨을 더 주기 위해서 수술을 했던 경우고요. CT 보시면 전진술 하면서 이쪽 체부 쪽 볼륨이 없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약간 차이가 나는 모습 볼 수 있고 고개 숙인 모습에서 보시면 턱만 요 앞부분만 나오고 이쪽 부분 볼륨이 없어서 한물이 관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형물은 앞으로 전진 주면서 이쪽 체부 쪽 볼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실제 수술 후 모습에서도 이쪽 볼륨이 많이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환자는 비대칭이 조금 심한 환자이면서 무턱인 환자죠. 턱 끝에 보형물이 들어있어서 여기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턱 끝 전진술이나 또는 보형물만 했을 때는 고개를 숙인 모습에서 이쪽에 함몰이 관찰되는 좀 어색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다시 수술할 때는 보형물을 이쪽에 체부 쪽 볼륨을 주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수술 후 7개월째 모습이고요. 측면 모습에서 보시면 보형물 제거하고 이렇게 보형물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약간 더 전진을 한 경우고요. CT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턱 끝에 보형물이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잘 들어있는 모습이지만 이 좌우쪽 측면에서 볼륨이 없어서 함몰이 관찰됐던 분이죠. 이렇게 실리콘이 가운데만 들어가게 되면 고개를 숙였을 때 특징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간단하게 전진술이나 또는 이렇게 무턱 보형물로 해결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글로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환자분 CT와 실제 모습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답을 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드릴 수는 없고요. 실제 뼈 모습과 연부 조직 모습을 함께 관찰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린 후에 수술 계획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부 쪽 볼륨 주는 게 무턱 환자에서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얼굴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턱은 굉장히 작고 고개 숙였을 때 보시면 비대칭도 보이고 여기 함몰도 관찰이 되죠. 살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보형물로만 어떻게 수술을 해가지고는 얼굴에 턱선을 좀 많이 만들기 힘들었던 경우입니다. 하지만 전진을 시키는 보형물을 만들면서 좀 이렇게 턱목 각도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고 이 턱선 옆의 모습이 좋아진 모습이고요. 또 정면에서 봤을 때도 각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서 조금 남성성을 좀 준 경우이고요. 실제 수술은 이렇게 큰 보형물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연부 조직이 너무 두꺼워서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권해드렸던 분이고요. 이렇게 체부 쪽 볼륨도 주고 전진하고 이렇게 길이도 약간은 증가한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해서 보형물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조금 애매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턱이 상하 길이까지 작아버리면 턱끝 보형물만 넣어가지고는 정말 세모난 얼굴이 되죠. 그래서 이 환자분도 길이도 짧고 체부 쪽 볼륨도 없는 분이어서 전체적으로 길이랑 전진이랑 같이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쪽 체부 쪽 볼륨 주면서 고개 숙인 모습에서 이런 함몰이 많이 좋아진 모습 보이고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턱선이 또렷하지 않고 여기가 없던 볼하고 목하고 그냥 연결된 모습이 수술 후에 턱선이 어느 정도 생긴 모습 볼 수 있고요. 전진도 조금 더 돼서 좋아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CT로 보시면 이 환자분도 전진술을 이미 한번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진술을 한번 받으신 분은 공통점은 여기가 한번 이렇게 꺼진다는 거죠. 턱의 상하 길이가 짧은데 전진술을 받다 보니 실제 전진량은 2-3mm 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체부 쪽 볼륨 부족한 게 보이고 길이도 부족해졌죠. 그래서 길이도 늘리면서 체부 쪽 볼륨 주고 전진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충한 그런 경우로 디자인했던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환자인데요. 굉장히 심한 하악외소증이죠. 상하 길이, 좌우 길이 다 작았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전진하면서 이쪽이 많이 현재도 꺼져 있거든요. 이쪽이 체부 쪽이. 그래서 체부 쪽 볼륨 주면서 전진했던 경우로 턱목 각도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량이 조금 많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 한 12mm, 14mm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체부 쪽 볼륨 주고 전진량을 한 13mm까지 굉장히 큰 보형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턱을 만들었던 경우입니다. 이 정도의 환자를 뭐 무턱 보형물 수술을 한다 또는 뭐 턱끝 전진술을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은 위 환자처럼 이렇게 해봤자 별로 효과도 못 보면서 결국 다시 짧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턱이 약간 길면서 체부 쪽 볼륨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중턱 보이고요. 옆에서 보시면은 턱목 각도 거의 안 보이죠. 수술 후에 6개월 된 모습에서 턱목 각도 좋아진 모습 보이고 턱끝 전진된 모습 보입니다. 비대칭이 약간 있어서 조금 교정하려고 했지만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끝을 좀 일자적으로 만드는 그런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턱 디자인을 좀 했고요. 실제 모습 보시면 CT 모습하고 수술 후 CT 보시면 체부 쪽 볼륨하고 이게 하악각 쪽 볼륨, 그 다음에 전진, 그 다음에 길이 약간 증가. 그렇게 해서 턱 끝을 조금 여기를 넓게 디자인을 해서 조금 남성성을 좀 강조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길이를 감소시킨 경우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길이를 조금 줄이고 넓게 만들었던 경우입니다.
이 환자는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환자죠. 무턱이면서 비대칭이 심한 이런 환자한테는 1차적으로 양악수술을 권하게 됩니다. 입이 삐뚤어진 거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양악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한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악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이면 틀림없다. 하지만 입이 삐뚤어진 거를 내가 감안하겠다 하면 무턱을 해결하고 비대칭을 약간 교정하는, 입은 아니고 턱선이 조금 대칭적으로 되는 수술은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환자분께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비대칭이면 양악을 먼저 권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환자분이 굳이 양악은 싫다 하시면 이렇게 보형물 수술로 비대칭 약간 교정하면서 전진을 만드는 그런 수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T 보시면 턱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악, 하악 같이 이쪽에 돌려줘서 이 대칭을 맞추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비대칭은 남고 볼륨 부족부는 남기 때문에 어쨌든 그 후에도 또 비대칭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가장 좋은 방법은 양악을 하고 보형물로 비대칭을 맞추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간혹 환자분들 중에 양악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이 있거나 또 나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양악을 하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결정을 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형물 수술로 비대칭을 조금 교정하면서 무턱을 교정하는 경우를 종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될 것은 이 수술을 하고 양악을 하려면 다시 이 보형물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것은 양악은 필요한 부분인데 본인이 교합이 안정적이고 굳이 양악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이지, 이 방법으로 양악 수술을 대신할 수는 절대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턱 상태가 있고 단순히 무턱 하악외소증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요. 길이가 긴 무턱, 체부 볼륨이 없는 무턱, 짝짝이인 비대칭이 심한 무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각 종류별로 보형물 디자인을 다르게 하고 환자분의 한계와 수술의 한계와 또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 수술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무턱은 무조건 뭐다, 하악외소증은 무조건 뭐다, 이런 식의 단답식 논리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의료 행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진단이고요. 그 진단은 글로 말로 대신할 수 없고요. 엑스레이와 CT와 본인 실제 모습, 또 말할 때 움직일 때 모습을 보고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으로 정보를 대충은 얻으시더라도 어떤 수술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꼭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